만약에 여러분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같은 보장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이렇게까지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떤 보험사를 선택할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D사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아 보이는 간병인 보험들, 사실은 약관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선 문제가 되는 보험사들의 약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라고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치료 목적이 아닌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요양병원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연명치료에 가까운 형태로 장기 입원하게 되는 경우인데, 요양병원은 그 특성상 장기 입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약관의 디테일이 실제 보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A손해보험사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과 상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들과 2025년 최신 간병인 보험 가입 요령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직도 가족 간병은 문제없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일당을 365일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린이, 노년층, 체직형 혼합 플랜 등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족 간병은 간병인 보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을 간병인으로 활용하게 되면 신속하게 간병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격증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가족 간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장 금액의 활용성도 뛰어나지기 때문에 입원 일당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2025년 변경된 최신 간병인 보험 약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감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024년도와 비교해서 봤을 때 2025년에도 가족 간병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기존에 가족 간병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특정 보험사는 보험금을 또 너무 쉽게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모든 보험사가 같은 기준을 가질 수 있게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성실하게 가족 간병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매모호했던 가족 간병에 대한 지급 기준을 확실하게 인정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케어네이션 어플과 같은 간병인 중개 서비스 플랫폼들은 전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내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면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서류가 조금은 더 세분화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간병 근무일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현장에서 실제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하다 보면 병원 측에 이런 서류를 요구했을 때 간호일지를 대체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까 증빙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양병원 입원 일당 365일 보장을 업계 유일로 판매하고 있는 A손해보험사의 간병인 보험 플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계 유일도 유일이지만 정말 많은 보장 금액으로 이 요양병원 일당을 챙겨가는 것이 가능한데요. 직접 치료에 대한 문구가 없는 약관이다 보니까 실제 보장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가의 보험료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장 혜택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입 보험료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체 보험에서도 가장 많은 할인을 적용한 10년 고지형으로 40세 여성분은 28,573원, 40세 남성분은 24,610원 정도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20세에서 60세까지 보험료도 직접 산출을 진행해봤고요. 최대 할인을 좀 적용했다 보니까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기는 하네요. 물론 혹시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더라도 경쟁력은 충분히 좋습니다. 3테노 간편 심사형으로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할인이 가장 많이 들어간 형태로 설계하게 되면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40,027원, 남성분들은 32,148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료 산출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유병자 기준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층, 어린이, 체증형 플랜 등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입니다. 우선 노년층들의 경우에는 71세부터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간병인 일당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요양병원 일당의 경우에는 181일까지 보장되는 특약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181일 이상을 보장하는 특약들은 3만원으로 보장 한도가 좀 더 낮아지게 됩니다. 70세 여성분 기준으로 월 66,767원, 70세 남성분 기준으로는 66,585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은 나이가 어린데 간병인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은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 필요성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 간병인 보험은 시손해보험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보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가입 금액의 한도를 제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장 금액과 가성비 그리고 체증형 구조를 생각하면 시손해보험사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장 구조가 체증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가입 기간에 따라 보장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장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후 우리 자녀가 폐렴으로 인해서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 간병을 옆에서 해주셨다면 총 150만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가입 10년 후 상해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 20일을 입원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체증형 플랜에서는 보험 가입 10년 후에 보장 금액이 50% 체증되었기 때문에 합산해서 계산해보면 총 450만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녀가 아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해서 간병인 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에는 체증형 플랜 소개입니다. 미래에 높아지는 인건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개 보험사를 혼합하여 현 시점 가장 높은 보장 금액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위해 세 개 보험사를 비교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A, B, C 손해보험사 모두 다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기본형인 A 손해보험사는 365일 요양병원 보장 플랜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구성하고 체증형인 B, C 손해보험사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B 손해보험사는 가입 20년 후에 딱 한 번 보장 금액이 2배 상승하게 되어 있는 체증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조건이 없는 약관이다 보니까 실제 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보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10만원에서 20년 후에는 20만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시손해보험사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최대 4번 상승하는데요. 가입 5년 후에는 20%, 10년 후 50%, 15년 후 80%, 20년 후에는 100%, 즉 2배가 상승되어서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요양병원 일당 1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라는 내용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입하신다면 비손해보험사보다 보험료는 낮으면서 체증 구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A손보와 B손보를 혼합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보험료는 좀 더 높지만 실제 보상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이 많고 가입 금액 또한 가입 20년 후에는 요양병원 일당을 무려 19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양병원 일당 19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 시점에서는 가입 가능한 정말 최대 가입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합설계 체증형 플랜의 보장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 20년 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90일 동안 입원을 했을 경우 공동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180일 이내의 입원은 일당 19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9만 원 곱하기 90일을 하게 되었을 때 171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원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보장 금액이 일당 9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와, 이건 사실 약관도 약관인데요. 보장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간병인 보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약관상의 허점 또는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알고 가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뜰보험 고프로는 가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일당을 365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족간병에 대한 부분들은 2025년도에도 당연히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간병인 보험은 15세 전후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고요. 노년층 간병인 보험의 경우에도 연령대에 따라서는 가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증형 혼합 플랜으로 가성비와 보장 금액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가져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간병인 보험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뜰보험 고프로에게 문의를 주시면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본인만을 위한 최신 간병인 보험 상품을 1대1로 상담하여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시는 방법은 밑에 적혀져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고정 댓글상의 오픈 채팅 링크를 참고하시면 알뜰보험 고프로와 직접 1대1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 끄시기 전에 좋아요와 알림, 그리고 구독,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